오늘 녹음 시간으로는 4월 16일이에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벌써 10년이나 흘렀네요. 그때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이제 충격들과 생각들, 상념들,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있고, 그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길다면 길고 아직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크게 제가 기억하는 참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겠죠. 첫 번째가 여전히 눈앞에 선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94년도에 있었던 상품백화점이었어요. 물론 제가 상품백화점 사고가 일어났던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뭐 그때는 94년이었으니까 벌써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또 94년이네요. 그때 TV에서 보여줬던 정말 참사 현장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여러 이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이랬던 장면들이 선한데, 마치 재난 영화에 있었던 그 장면, 그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게 94년의 상품백화점이었어요. 그 장면이 선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고등학생 미성년자였고 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때였고, 또 유난히 또 그때 94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했고, 상품백화점이 또 완전 폭삭 주저앉았고, 또 김일성이 또 주석이 또 사망하기도 했고, 되게 유난히 막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여전히 떠오르는 장면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네, 미국에 있었던 9.11 테러였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더구나 워싱턴 DC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비행기가 떨어지던 날 워싱턴에도 역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장면도 역시 눈앞에 선한데요.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뭐 비행기가 지금 뭐 뉴욕에 있는 트레이드 타워를 들이받고 일어났던 여러 아수라장, 그게 저는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TV에서 봤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빨리 집으로 이제 대피하라, 들어가라, 이런 방송들이 나오면서 저도 집으로 들어갔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때 거리가 아주 난리였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패닉에 질려서 막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장난치면서 야, 뭐 비행기 떨어졌네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게 막 장난으로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아파트에서 소파가 막 누가 던지기도 하고, 주위에 경찰이 깔리고, 굉장히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한국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전쟁 상황, 뭐죠? 뭐 공습 경보, 이런 걸 미국에서 겪어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었던 집에 들어가서 TV 뉴스를 보고, 또 우연히 제가 머물던 공간에서 미국 펜타곤이 보였거든요. 그 펜타곤에 비행기가 박혀 있는 그 장면을,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온 장면, 제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었다고 하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막 나오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필름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아주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 세월호 참사예요. 4월 16일이죠.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때 받았던 어떤 그 충격들, 공포, 안타까움, 짜증 요런 기억들이 아주 세포세포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그때는 이제 아직 30대 후반 젊은 나이이기도 했었고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저기 있었다면 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 아이는 어떤 상태, 어떤 패닉, 어떤 공포에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됐던 거죠. 공감이 감정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분노, 막 치밀어 오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른들과 그다음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정말 정부, 공무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죠. 모두들 회피하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들.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아직도 안 밝히고 있죠. 언론은 물론이고요. 4.16 우리 세월호 정말 어른들 말만 믿고선 얘네들 움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어른들을 믿고 공권력을 믿고 정부를 믿고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생명들을. 어른들은 도대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저는 이거는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월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능한 공권력과 무능한 공무원과 또 어른들의 외면, 언론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본보기로 진짜 가슴 깊이 새겨놔야 된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 세월호를 정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누군가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2구 참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제가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뭐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도망가기 바쁘고 인정하지 않고 언론은 왜곡 혹은 부정 외면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로 표출이 되는 거고 다시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만약에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도 끝나지 않은 4.16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4.16 세월호 참사 더불어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제 시작인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그러나 그 사실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 최상병의 죽음까지 모두 제대로 밝혀줘야 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연한 책임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맥주 사전만 할 거예요. 맥주 사전을 그동안 너무 못하고 또 한 콘텐츠 할 때 제가 어떤 깊숙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도를 계속 못 나가서 맥주 사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 살펴봐야 될 것은 2023년도에 맥주 회사들의 실적이거든요.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일단은 모아놓긴 했는데 일단 뭐 오비맥주나 뭐 하이트, 뭐 롯데 이런 어떤 대기업 3사들
모두 대단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나머지 뭐 손꼽히는 수입회사들 롯데, 아사히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모두들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작은 기업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또 그 밑에 있는 엔드 유저들을 상대하는 일반 소매업들은 또 얼마나 힘들지 솔직히 저는 데이터만 보고도 가늠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혹은 알쓸맥잡 멤버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글을 또 제가 좀 써보려고 해요.